사티야, 이제 식목일도 지났고 4월달도 쉼없이 달려나가네. 4월달까지는 엄청 바쁠 것 같은데, 물론 5월달도 해야 될 게 있겠지만 가장 바쁜 4월달. 생각만 해도 힘들다. 대신에 한여름에는 일 안 오고 좀 쉬지. 한 6월, 7월, 8월, 9월 아는 여성 우리 만나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참 재미난 상황이 됐는데, 물론 정치적인 이야기지. 원래 이게 이런 이론 있잖아요. 이거 날개 이론. 새가 멀리 오래 잘 날려면 양쪽 날개가 탄탄하게 균형이 짙게 튼튼하게 이렇게 펼쳐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한쪽 날개가 완전히 망가진 상태잖아요. 참 이게 지금은 우리가 저쪽 당이 일명 보수라는 당이 잘못해가지고 이제 처벌을 받고 다 이래야 되는데, 좋다고 이래 막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결국은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나라가 너무 병들어졌다는 거지. 그게 이제 또 병들어진 저쪽 보수 쪽 이쪽이라고 하는 당이 이게 과연 치료가 되고 탄탄한 한 정치 세력이 될 수 있을까? 만들어질까? 내가 봤을 때는 낌새가 안 보이는 거지. 그게 너무 썩어버렸어. 내가 봤을 때는 밑뿌리부터 끝까지. 그 젊은 정치인이나 나이 든 정치인이나 전부 다 그래 돼 있으니까, 이게 그쪽 정치를 하려고 하는 젊은 세력들인가 다 그게 병들어 있으니까 이게 우리나라 전체적인 날개가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모은 게 민주당이 그냥 보수도 다 같이 하는 거지. 그냥 사실 세계적인 정세들을 봤을 때 민주당도 진보당이 아니라는 거야. 민주당이 거의 중도 보수 이 정도 되는 거지. 진보라고 하기에는 너무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저쪽 당 보수라고 했던 그 당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영남에서도 버림받기 시작했잖아. 대구, 경북 빼놓고는 다 지금 상태로는 거의 버림을 받았다고. 한 7대3 정도로 6대4 아주 그러지. 그래도 그쪽 당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긴 있으니까 6대4. 사실 전체적인 그거는 완전 기울어져 붙다고. 내가 사는 이 동네 창원도 항상 국민의힘 쪽에서 당선됐다고. 무슨 국회의원들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 시장은 저번 때 시장이 국민의힘 허성무가 됐는데, 또 나오고 나니까 또 저쪽 딱 됐는데, 며칠 전에 잘렸잖아. 시장직이 잘려버렸어.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도 시장도 다시 선거를 하면 바뀔 가능성이 많고, 이제 뭐 한 4년, 3, 4년 뒤에 또 있잖아. 국회의원 선거도 지금 상태로서는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국민의힘이 당이 어떻게 될까 내가 처음에 옛날에 예상했을 때 대구 경북의 어떤 소수 정당이 될 거라 이랬는데 여기 그렇게 흘러가는 진짜 진득한 제대로 된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그런 정당 세력이 꼭 필요한데,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균형을 위해서는 그게 나올 기미가 없다니까. 진짜로 누군가 어떤 정치적으로 진짜 그런 한 상징적인 인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쪽에 진보라고 하는 당에는 노무현이 대통령 되면서 조금씩 많이 변했다고. 천천히 하면서 그래가지고 문재인하고 이래 하면서 조금씩, 물론 좀 안 좋은 남도 많았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많이 변했다고. 결론적으로 그쪽 당도 문제가 많았지만 서서히 변화해가지고 이제 이재명이가 정권을 잡을 거고, 거의 그러면 또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쪽 당은 정치 세력들이, 국회의원들이나 정치하는 애들이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지금 좀 삐리한 이런 사람들도 다 잘리 나가고. 그렇지만 그쪽 당이 문제가 아니고 이쪽 당, 국민의힘 당은 지금 없어. 진짜 보수의 가치에 어떤 인물이 된,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 된 인물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도 젊은 사람들도 그게 없으니까 나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젊은 때부터 정치한다는 애들이 시작하기 전부터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그래 못된 짓을 해야지 국회의원도 되고 뭐도 되고 하니까 미래가 안 보인다니까. 그거는 국가적으로도 안 좋다고. 양쪽 날개 이론에 의하면 보수도 엄청 중요한 가치인데, 항상 뭐 진보적인 것만 해가지고 되겠나, 나라가. 그때 지킬 건 지키고 보존할 건 보존하고, 그래야 되는데 참 너무 타락해버려. 너무 상태가 안 좋다, 그쪽 당. 그게 이번 사태로 너무 민낯이 너무 나와버렸어. 전체적인 정치인들의 수준도 그렇고, 물론 저거가 살아남으려고 막 그런 것도 있겠지만, 속으로는 안 그렇지만, 적어도 속으로는 얼마나 그 정권을 욕했겠노. 저거 당을 다 말아먹었으니까 윤석열을 얼마나 욕했겠냐고. 그렇지만 저거가 살아남으려니까 그거 편을 들어야 되니까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막 얼굴이 막 얼굴에서 다 나오잖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막 당이 살아난 대로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똥 씹은 표정으로 얼마나 하기 싫겠노, 정치를. 그 또 바른 말 하면 배신자 낙인 찍히고. 진짜 저 윤석열 정부가 이제 거의 3년 됐는가 보는데, 2년 반쯤부터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냥 뭐 계엄을 하고 그랬는데, 통틀어서 그 정권에 한 단어로 표현하면은 그냥 거짓말. 내가 태어나서 그렇게 대놓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처음 봐. 그것도 정치인이고 최고의 권력, 나라의 지도자로 정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과를 하는 것도 없고, 사과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과 드립니다도 아니고, 내가 어떤 무슨 뭐 때문에 그거 할 때 하여튼 저거 마누라 김건희 때문에 그 어떤 무슨 표현할 때 인터뷰할 때 사과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더라고. 그런 말이에요. 있는 사람 그게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은. 진짜 대단한 인물이지. 대단한 인물. 어떻게 평생을 어떻게 살아온지 그게 나오는 거지. 지 마음대로 사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그래 되는 거지. 가자. 이제 앞으로 2달 뒤에 대통령 선거를 하고 또 선거 운동 한다고 난리를 하고 또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에 나올 기라고 또 제발 좀 자기 객관화를 좀 시켰으면 좋겠다. 지가 되는 나라를 대통령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마을 동네 이장 할 정도밖에 안 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통령 한다고 나와가지고, 그래, 신기하게 그렇게 또 당선돼 버렸다니까. 와, 진짜, 그때 충격은 나는, 아직도 생생하다. 나는 그냥 당연히 끝날 줄 알고 그냥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윤석열이가 당선됐다네. 그때부터 나라가 진짜 큰일 나겠네 이런 싶었는데 시작하자마자 막 청와대 옮긴다고 해갖고 어떡할 거야 그거. 청와대 옮긴 것도 다시 돌아갈 수는 없을까요 그거. 돌아갈 수 있겠나.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노 그거. 우리가 모르는 그 밑으로 자용한 돈이 세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니. 그걸 다시 또 옮긴다 해도 돈이 많이 들 거고.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될 텐데 정치가 참 재밌어. 웃긴다니까. 과연 어떻게 될까 이게. 어떻게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냐고. 말도 안 되는.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한 것 같아. 그 끝날 때까지 거짓말하고 헌재 재판정까지 가서도 거짓말을 끝까지 하고. 근데 그게 평생 살아오면서 다 통했다는 거야. 그게 학창 시절부터 그랬을 거야.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 보면 좀 공부 잘하고 이런 애들은 뭐 선생님한테 인정받는 애들은 뭐 막 거짓말해도 다 믿어주잖아. 통하고 또 그러니까 그게 계속 이어진 거야. 대학교 그래 검사 되고 갈수록 거짓말이 커지는 거지 범위가. 그래가지고 마지막 헌재 재판에서도 거짓말해도 이제 통할 거라고 생각한 거지. 근데 그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에서 거기서 걸려버렸네. 헌법재판소한테는 안 되는 거지 거짓말이. 그게 커지고 하니까 너무 거짓말이 커지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그 정도의 거짓말이 돼버리고 지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짓말.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 인생의 나락으로 가버리네. 이제는 대통령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얼마나 조사를 많이 받아야 되겠노. 아직 그래도 정권이 바뀌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할 줄 모르겠는데, 검찰도 살라고 막 얼마나 물어뜯겠노 윤석열을.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이제 정권 바뀌고
2달 뒤에 정권 바뀌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뭐 특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뭔가 그 자기가 했던 그 엄청난 그 일을 다 폭로될 거잖아. 군을 이용한 것도 있고 검찰을 이용한 것도 있고, 그게 뭐 끔찍하다. 그 다 티 나오면 생각 뭐 뻔하다 뻔해. 어떻겠냐 그게. 하나 일로 와. 그 한 나라의 비극이지. 그게 좋은 일이 아니라니까. 그 에너지 소모가 얼마나 크냐.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너무 지금 진짜 중요한 시기잖아. 전 세계적으로 그 산업 그적인 면도 변화가 아주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고, 그걸 따라가느냐 못 따라가느냐가 엄청 중요한 시기인데, 그걸 한 발짝 놓쳤어 우리나라는. 내가 봤을 때 그 중요한 시기를 한 2, 3년 동안. 그 AI 시대에 그 변화하는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사기업에만 맡기는 게 아니고 국가적으로 지원이 돼야 될 만큼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걸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 시기였는데, 뭐 중국 이런 나라들, 뭐 중국, 미국, 일본 뭐 이런 나라들 엄청나게 발전했겠지. 일본은 모르겠다. 일본은 그런 거에 말 빠르게 대처하는 나라가 아닌데 모르겠지. 일본 고리타분하게 그 세상을 살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될 텐데, 이재명이가 하면 잘 될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대 여당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폭주를 할 수도 있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니까. 이재명이가 대통령 돼버리면 국회의원들이 완전 다수당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법은 다 통과시키는 거죠. 그냥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어. 자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균형이 잡혀야 되는, 날개가 균형을 잡혀야 되는데, 한쪽 날개가 이제 부러졌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데 다 할 수 있는 정권 잡으면, 물론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견제와 균형. 아마 내년에 지방선거 했나? 내년 지방선거 보면 국민의힘에서 당선될 수 있는 그런 지방자치제는 경북밖에 없을 것 같아. 대구, 경북. 그러고 뭐 서울에 강남, 몇 구. 서울에도 위험하고. 그거 말고는 할 데가 없어 이제는. 완전히 뭐 꼬르박고. 가자. 오늘은 여기까지. 거짓말도 사소한 거짓말을 하고 선의의 거짓말을 한 번씩 하는 거지. 그래 국민을 대놓고 상대로 그렇게 거짓말을 해보면 그 결론은 뻔하지. 네,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건. 끝.